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저를 위해서 목소리가 너무 작았잖아요. 그래갖고 1편, 2편에서 베타 테스트 해보니까 소리가 너무 작아서 지금 제가 고음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프로를 돈을 37,000원을 주고 샀죠. 그리고 프로로 업그레이드하고 해봤으나 똑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제어판 걸어서 소리 설정에 켜서 마이크를 켜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건 그렇게 되면 베타 테스트 세 번째긴 한데 소리가 기존보다는 확실히 커져야 된다. 돈 37,000원은 버렸으니까요. 아,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베타 테스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방송할 건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 밖에서 와이프하고 애들은 싸우고 있고 둘째 놈은 이빨 안 씻는다고 울고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루 즐거웠으니까 라고 생각해야지 오늘 버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종합주가 지수 보니까 2217, 17.42%, 퍼센트지로 0.79% 올랐네요. 그리고 전체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1400부터 샀던 개인들 거 이제 어떻게 털어먹을지에 대해서 이제 주식이라는 괴물이 그런 계획을 꾸미겠죠. 우선 종합주가 지수만 봅시다. 코스피는 뭐 어떻게 될지 그냥 종합주가 지수만 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되게 필요해. 월요일은 항상 피곤한데 그래도 그냥 저와 약속이 그러니까 짧게 짧게라도 그냥 오늘은 어땠다 저랬다 이런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선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현대차 알겠죠? 저 주식 시작한 지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래갖고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게 현대차라는 거. 그리고 현대차 봤을 때는 오늘 종가가 12만 3,500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28만 4,500원. 0.8, 1.25 상승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반복적인 거라고 해서 뭐 봅시다. 현대차 인공지능 인재 모셔라 뭐 이런 부분, 내연기관 퇴출 가시화, 음, 소상공인 비용 줄이자 LPG 1톤 트럭 판매, 어,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이제 전기 차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배민 댓글 보다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로 좀 다 바꿔달라고. 그거 괜찮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전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 시장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 배터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저는 그냥 현대차 갈래요. 너무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이 얘기나 합시다. 오늘은 잠깐만 네이버까지만 보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음,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네이버라는 게 얼마나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제 생각대로라고 하면 네이버라는 종목을 산다는 건 네이버에 이제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소니가 그 플레이스테이션 팔아서 워크맨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보험 상품 팔아서 금융에서 돈을 벌듯이 네이버도 검색 이런 광고도 당연하겠지만 음, 쿠팡이 아닌 네이버 쇼핑, 네이버 백화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이버를 관심 있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시작이고 앞으로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종가가 28만 4,500원이고 예전에 비했을 때 이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앞으로 가는 봤을 때는 이건 어떤 정도 약간 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예전에 네, 여기 봤을 때 기업 분석 같은 거 있었었는데 여기 있다. 네이버 보고 대표이사가 한성숙 씨예요. 잠시만요. 한성숙 씨. 제가 한번 이름 불러드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그리고 구상원 NNHN 종업원 3612명. 전화할 데가 없어요. 이거 누가 전화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돼 있고 그다음에 기업 일반, 설레빌, 뭐 신한은행,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이게 이제 바뀔 거란 얘기죠. 현금 배당원은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했네요. 12년, 17년, 16년, 17년, 18년, 19년, 376원.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잘못 말하는 건 얘기해줘요. 어차피 얘기했잖아요. 아는 건 가르쳐 줄 테니까 실수하는 건 가르쳐 주라고. 대신 화는 내지 말라고. 영업이익, 매출액 중요하죠.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매출액이 이 정도면 18.2% 올랐고 영업이익 증감률이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네요. 세전 순이익도 많이 떨어졌고 순이익도 많이 떨어졌고 유보율도 많이 떨어졌고 요거를 18년, 17년, 19년 쭉 보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건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버텨준다는 얘기는 영업이익이 좋아지거나 매출액은 좋아졌으니까 지금 매출액은 커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고 하면 레벨업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유동자산, 자산 변화가 있었고 뭐 미수금, 유동채권, 재무 비율, 요약재무 비율. 요약재무 비율 보면 재밌겠네요. 매출액. 분기별로 나오는 거구나. 요약재무 비율이라는 게요. 연간 누적을 한번 봅시다. 연간 누적이라면서. 근데 왜 19년 3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지? 요거 저도 공부하면서 다시 그때그때 알려드릴게요. 자기자본 순이익률 같은 경우는 5.8, 3.78, 4.3, 6.3, 7.74 이거 왜 높아졌을까? 미안해요. 아는 게 없어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이게 미안 분기라고 해서 그렇죠. 엑셀로 내보내기 한번 해서 볼게요. 소리 나왔죠? 띵. 이거 보지 마요. 여기 보이는 거고 똑같아. 요거는 다른 데서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인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성장성하고 수익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보통 성장성 커지고 안정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봐야 되는데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안정성을 본 상태에서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안정성이 괜찮은 상태에서 성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건 매출액 그리고 단기 순이익 EPS죠. EPS만 보면 되는 건데 지금 EPS 때만 봤을 때는 2020년 3월 높아졌잖아요. 한 번 더 봐야 되지만 6월달 거 나와야 되는 거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건데 매출액 영업이익률 높아졌고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 같은 경우 맞나? ROE? 7.73 좋아지고 있으니까 요약 재무 비율만으로는 나쁘지 않다. 아니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하고 재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을 때 종목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재무 비교 차트라는 거 한번 봅시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보면 17년도부터 야 요즘 다 좋다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EPS라든지 이익률 위주로 좀 많이 봤었어요. 재무 상태 이거 손익계산서. 그래서 보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배울 게 많네요. 어쨌든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 이 정도만 하고 현대차 볼까? 시간 없는데. 재배 비교 차트 자기자본 비율 안 나오고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아는 동생하고 이거는 현대차하고 네이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서만 한 번씩 보는 거죠 뭐.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가 더 좋은 종목이 있다라는 생각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참 이야기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하고 요즘 핫하죠 테슬라.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좀 가격이 어떻게 되나 지금 뭐 시작했나? 저 솔직히 말하면 미국장이 몇 시에 시작하는지도 좀 모르겠어요. 10시 반인지 11시 반인지 서머타임이 어쩌고 보통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작동은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선 팝업 공지창부터 깨고 시작된 것 같죠?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시작된 것 같아. 그리고 동생이 좋아하는 테슬라 한번 봅시다. 동생이 그랬거든요. 시작은 안 좋게 시작하겠지만 종가는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꿈이 있다. 나도 동의한다.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나도 동의한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뭐 100%, 200%, 1000% 오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종목을 갖고 있어서 네 전 재산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설마 되겠냐라는 그 의도는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데 이게 0이 되겠냐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냥 리스크 관리라는 거죠.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그 동생한테 이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에 뭘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하나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네가 테슬라를 산지 2주에서 3주 정도가 됐다고 하게 되면 네가 내일 이 종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분은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잠시만요. 야, 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동생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한번 네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날 하루 적어보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주식인지 주식이 난지 한마디로 예전에 주식에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이 종목은 정말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가끔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글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경우가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누가 그렇게 홍보하지 말라고 홍보하라라고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종목은 이래서 좋다 이래서 좋다 이래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테슬라라는 종목이 전기차에 있어서 아이폰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좋아요. 근데 이래서 저래서 해서 나열을 몇 가지 하죠. 그러면서 이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종목이든지 아니 그 중에서 또 핫한 종목이고 핫한 시장일수록요. 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고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기 주장도 확실히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내가 이 종목을 산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살 거고 이런 계획에서 플랜을 짜갖고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때까지 나는 가져간다라든지 얼마가 떨어지게 되면 난 물타기를 해갖고 이 종목을 평단가를 계속 낮춘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이 종목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오르게 되면 그때 난 그만큼의 내가 기다린 가치를 돈으로 받겠다라는 자기 강한 계획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 그렇지만 이 종목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동시에 갖고 그러니까 불과 얼음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매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동생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볼 때 얼음을 저 멀리 던져 버렸고 불만 이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음하고 불을 같이 써서 둘을 섞어놔야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건데 이제 손에 불만 있으니까 되게 위험한 상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그 한국인의 그 뜨거운 맛이라고 할까? 그 주식을 볼 때 그런 제가 그 동생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주식을 할 때 내가 그 전장을 누비는 장수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주식을 할 때는 장군, 전장을 높은 데서 바라보는 장군의 시점에서 주식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다음에 정말 제가 이거 37,000원을 그 곰캠 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뽑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오래 해야 되니까 그때 이 컨텐츠도 지금 이야기한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벌써 11시 5분이고 오늘 좀 일찍 쉬고 싶어서요. 요 정도까지만 마무리하고 그 어쨌든 베타 테스트 기간이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여러 내용들 그러니까 뭐 주식 사랑하지 말라 오른손에는 불 왼손에는 얼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전장할 때 나는 장수가 아니라 장군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컨텐츠를 다시 짜갖고 한번 또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당분간은 이렇게 주저리 유저리 이렇게 떠들듯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블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 그거 하나 하려고요. 나 그 뭐지 종교가 없는데 종교가 없죠. 그러는데도 주식을 하고 삶을 살면서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나한테 나를 어디다 던져놨고 어느 길로 이렇게 그냥 가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이 아닐 때는 어떻게 가려고 해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제 난 됐다. 나 이제 나 정말 포기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살짝 해갖고 옆에 물 있는 곳으로 갈증을 풀게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신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신이면서도 신이 아니면서도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더라고요. 나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가끔씩 기도라는 걸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근데 예전에 제 아는 후배가 그랬어요. 이제 선배 무슨 기도했어? 그래서 기도할 게 없더라. 정말 허세로웠죠. 그랬더니 이 선배의 허세로운 대답에 그 현명한 후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배 기도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살면서
최근에 느껴지는 것 같은 경우, 기도라는 건 자기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맞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성찰을 갖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슬람 아저씨들 보면 하루에 몇 번씩 그 돗자리 같은 거 깔고서 절하잖아요. 그러면서 난 저 아저씨들 절하면서 뭐 할까? 허리 아프다고 생각할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의 억울함, 그리고 화남, 그리고 우울함,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눌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없지만 가끔 방송 시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 여러분들, 음,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믿고 이곳에 모여주었죠. 제가 여러분을 봐도 참 답답하고, 여러분이 저를 봐도 답답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몰려져 나왔고, 그러면서 작은 이에 큰 이, 머릿속에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식을 바라볼 때 욕심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바라보고, 그 현명함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그 몇 년 후에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블랙이었습니다.